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템플러 지음, 이문희 옮김, 세종서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실천 가능한 원칙들이 담긴 책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돈이 돈을 부른다. 100번 맞는 말이다. 돈은 토끼처럼 조용히 재빨리 새끼를 친다. 돈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닌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은 더 심한 가난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벌떡 일어나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아 가난을 인생을 한탄할 것인가. 늘 그렇듯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돈을 제법 만지기 시작하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 돈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아마 당신의 상상 이상일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배워라. 종잣돈을 따로 떼어두어라. 쓸 돈은 약간만 덜어내어라. 은밀히 하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머릿속부터 파헤쳐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파헤쳐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들의 말버릇과 언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쉬는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저축하는지를 파악하라. 돈을 벌려면 우선 돈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라. 그들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열망하라. 그들과 관련한 모든 글을 읽어라. 인터뷰와 자서전, 정기도 유익하다. 비즈니스와 금융 관련 책도 잘 골라 읽으면 도움이 된다. 신문의 경제 금융 섹션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돈과 시장의 근황을 업데이트하라. 절대 정보에 뒤처지지 마라. 혹시 이러한 노력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가? 당신이 나처럼 금융 섹션과 더불어 가십 칼럼까지 좋아한다면 당신도 어마어마한 가부는 되기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고 부자가 못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부자로 살면서 재미도 챙길 수 있다. 내게는 이것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단 잊지 마라. 많은 돈을 쥐고 싶다면 돈을 열렬히 열망하라. 돈 졸업장을 따고 싶다면 돈 공부를 하라. 부자가 되려면 계획표를 짜라고 하는데요. 계획이 없으면 돈을 투자하기보다 낭비하기 쉽다. 그러나 계획이 있으면 무엇이 계획에 들어맞는지 또 어긋나는지 확실히 보인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 지금 하는 일이 좋고 만족스럽다면 계속 그 일을 하면 된다. 일은 좋은데 수입이 신통치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이 고역스럽고 그것도 모자라 가난의 덫에서 벗어날 희망마저 전혀 안 보인다면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재정 관리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빚이 있다면 당연히 빚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과도한 지출 역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검토하거나 재테크 문제 등도 계획할 수 있다. 무엇이든 상품화시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도 좋다. 물건이든
서비스든 시간이든 기술이든 좋다. 무엇이든지 팔면 돈이 된다. 어떤 계획이라도 좋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세운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여라. 누워 기다린다고 돈나무에서 돈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돈은 결코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이미지를 입으라고 하는데요. 구인 게시판을 올려다보는 한 남자가 있다. 지저분한 운동화에 후줄근한 티셔츠, 구부정한 어깨에 까칠한 얼굴,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은 모습까지 백발백중 면접, 낙방용 행색이다. 그가 과연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 많은 구직자와 면접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기대 이하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 적어도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조사나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동기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왜 그렇게 격식을 따지느냐고? 내가 정말 아쉬워하는 것은 노력 부족이다. 노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고스란히 결과로 나타난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가난을 알리는 일종의 유니폼이 있다. 그 유니폼을 벗으면 가난도 벗는다. 세상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면 그런 취급을 받는다. 강한 자는 으스대고 위풍당당하다. 강하고 자신감 있게 보여라. 위풍당당하게. 부자가 아닌데 그럴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좋은 옷을 사느냐고 말한다면 내 말을 오해한 것이다. 문제는 옷이 아니라 걷는 모습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입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경만 쓰면 누구든 깔끔하게 입을 수 있다. 깨끗한 옷을 빌려 입든지 아니면 괜찮은 옷을 저렴하게 구입하라. 겉모습은 실제로 힘을 발휘한다. 부자처럼 입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부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 스타일과 품위와 부자의 드레스 코드를 배워라. 가난하게 보이면 가난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화려한 치장은 금물이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절제미다. 전통, 품격, 단아, 정결, 깊고 세련된 멋이다.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패가 당신 인생의 모든 패라고 생각하는가? 흘러가 버린 청춘을 아쉬워하며 이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는가? 아니다.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결코 없다. 누구든 돈을 벌 수 있다. 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오랫동안 가난과 실패의 길을 걸어왔어도 방향만 바꾸면 된다. 방향만 바꾸면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마련이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넓은 공간이 없어도 된다. 각도만 조금 바꾸면
얼마 안 가 완전히 다른 경로로 접어든다. 삶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부자가 되는 일에도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몇 도를 꺾는 순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투자를 시작하기에도 늦은 때란 결코 없다. 주식이든 연금이든 삶의 양식이든 질이든 당신 자신이든 인생이든 마찬가지이다. 무기력과 무관심은 당신이 늙었다는 징조이다. 그러나 팽팽한 긴장과 활력 앞에 무기력과 무관심은 설 자리를 잃는다. 이는 나이와도 상관없다. 먹고 살기 바쁠수록 재테크를 하라고 하는데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재테크를 뒷전으로 미루기가 얼마나 쉬운지 잘 안다. 생계를 이으려면 일이 필요하다. 일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그 일에 소모된다. 그 일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부업이라든가 재테크 방법 등을 생각하고 고민할 여유가 거의 없다. 솔직히 말해보자. 그동안 자산 관리나 재테크 문제를 은근슬쩍 옆으로 밀쳐놓지 않았는가. 어렵게 여유가 생겨도 그 귀한 시간에 다른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산 관리나 경력 관리로 골치를 썩느냐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많다는 그 일들에 매달려 혹시 당신의 최종 목적, 돈다운 돈을 만져보는 일을 잊은 것은 아닌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일을 사랑하지만 그 일로 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본업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부의 창출 전략을 세워라. 일을 사랑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기억하라.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2차 소득이나 대안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나 전략을 반드시 찾아라. 봉급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일이 지겨운가? 그렇다면 왜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지, 만일 그만둔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지금 하는 일에서 만족이나 보상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도 그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줄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수백만 가지의 부의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10년을 하루같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온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보라. 혹시 이것이 당신의 현실인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라. 고개를 들어 머리 위의 기회들을 보라. 그리고 그 기회들을 잡아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데요.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에 맞도록 당신을 바꾸어야 한다. 당신 같으면 찢어진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껌을 씹으며 나타난 사람에게서 펜션을 구입하겠는가? 옷차림만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품성, 매너, 태도, 정확성, 성실성, 소통 능력, 조직력, 타고 다니는 차, 아침을 먹으면서 고객을 만날지 아니면 오후에 한잔하면서 만날지, 얼마나 열려 있으며 정직한지, 문서 작성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지, 전화를 얼마나 빨리 받는지,
자신을 홍보할 때 공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은연중에 하는지, 거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유형인지, 무엇을 약속하는지, 사람을 웃기는지, 그리고 여기에 적지 못한 더 많은 것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 브랜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연에 맡기지 마라. 신뢰할 만한 친구들에게 당신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 물어보라. 그리고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의 반응에도 귀를 기울여라. 물론 그들의 말이 다 솔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에서 행간을 읽어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임해야 한다.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위적인 인격을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그저 당신이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실히 한 다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당신의 진정한 인격을 약간 보여주면 된다. 부자가 되려면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하는데요.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알면서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이라도 좋다. 좋은 생각이라는 확신이 들면 행동으로 옮겨라. 물론 당신에게 맞도록 속도를 조절해도 좋다. 방향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다. 성격을 고치는 일도 고통스러울 수 있다. 먼저 보고 읽는 내용부터 바꾸어라. 경제 관련 뉴스를 보고 읽는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라. 돈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돈을 대하는 실질적인 태도와 관리 방법을 바꾸어라. 사고 방식을 바꾸려면 먼저 행동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자신이 돈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 돈의 미덕을 칭찬하는가 아니면 사악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폄하하는가. 이제부터는 돈의 미덕을 칭찬해 보라. 그 미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당신의 삶 속에 실현될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평소 자신의 자세를 세심히 관찰해 보라. 등은 구부정하며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걷는가? 아니면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감 넘치게 변화에 목마른 사람처럼 걷는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라. 늘 가난을 탓하며 가난하게 굴면 사람들은 당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할 것이다. 아직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서 부자를 대하듯 당신을 대할 것이다. 누구 못지않은 열망으로 불을 향해서 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한다. 그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열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기가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행동할 때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게으른 부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 부의자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